오케이.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이코 생기고 그러진 않죠? 안 생겨요. 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체적으로 좀 이제 질문 시작하면서 좀 해보죠. 어떤 부분들이 하시면서 좀 더 알고 싶으셨거나 좀 애매하거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쉐어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개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 옵션으로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갖고선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큰 현금이 없을 때 옵션으로 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이제 상승 모멘트나 하락 모멘트 타가지고 이제 수익 얻는 방법.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보니까 타임 디케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 손실이 거의 100%까지 나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프레드라는 거를 쓰죠. 그러니까 뭐 버리커 스프레드도 쓰고 다이거널도 쓰고 캘린더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르거나 급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뭐 스트랭글이나 스트레도, 아니면은 뭐 아이언 컨더, 뭐 버터플라이,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거 많은데 뭐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미리. 그리고 뭐 막 만들면 돼요. 짜집듯이 퍼즐하듯이 뭐 언밸런스드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사놓은 다음에 다시 롤오버 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내가 픽스를 할 수가 있죠. 리페어, 잘못된 옵션 스트레이를 리페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인컴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고 그거를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지속적인 인컴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버리컬 같은 거,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써도 뭐 잘못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 잘못 정하면은 손실 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쉐어와 함께 이제 업사이드라든지 다운사이드에서 이 차익 실현하는 거, 뭐 2%에서 3%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커버드 스탁이나 커버드 컬이라고도 하고 바이라이스라고도 하죠. 그런 거와 그다음에 캐시 시큐어드 풋이라는 그 두 전략을 제가 많이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세 번째 단계라기보다도 이제 조금 다른 큰 그룹의 카테고리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마진이 많거나 아니면 캐시가 많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내가 돈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저한테 질문하시고, 특히 이 옵션 강의 들으시고 옵션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좀 뭐랄까, 좀 가깝게 다가와 주셔도 돼요. 여러분 자산 같은 거 뭐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정도 스케일에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어떤 게 어떤 게 좀 더 뭐랄까요, 그 이펙티브 할 건지,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 제가 답을 더 실질적으로 드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옵션에서는 뭐 전체 최대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는 거기다가 우리가 나눠도 되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꺼리다 그러면은 뭐 디렉트 메시지 주셔도 되고, 그 디렉트 메시지 통해 가지고 그 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질문 직접 통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 옵션을 미리 사놨는데 뭐가 이게 잘못돼서 이런 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어떻게 임프루브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디스커션 해보고, 그냥 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인티밋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좀 이제 편안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때. 제가 뭐 이걸 강의하는 거는 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제 거가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이론적인 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하고
그 사람들이 설명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리고 요걸 사서 샀다야만 얘기하지 내가 손실을 봤다, 수익을 얻었다, 아니면은 손실 중인데 수익으로 어떻게 전환했다,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를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을 두들겨야지 문이 열려요. 이게 저 혼자 이건 저 혼자 일방적인 강의로 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같이 가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옵션을 하실 때는 차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보시는 게 익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차트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때 내 마음의 확신을 정확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셔야 되고 어, 질문 안 하시면 계속 저한테 떠드니까 3,000%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네, 경우에는요. 네, 지난주에 저는 네이키드 콜로만 했거든요. 네. 그럼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쉐어를 했죠. 처음에 이제 쉐어로요? 시작은 쉐어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컬 팔아가지고 이제 커버드 컬로 들어간 거죠. 아, 커버콜로 들어가셨. 왜냐하면은 이게 오를지 안 내릴지 모르잖아요. 저 그쵸. 시작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보면은 커버드 컬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사지나 모르겠는데 안 사도 되는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커버드 컬러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세팅을 해요. 일단은 그 이 워크시트를 제가 쉐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벌써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이제 미리 해놓고서 미리 플랜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 어, 커버드 컬의 글자 보이시죠? 좀 작으면 이걸 확대 어떻게 하더라? 음, 제가 구글 시트 잘 안 쓰는데 커졌죠? 이 정도면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네, 이건 너무 딱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하면은 기준을 몇 가지 정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어떤 컬을 숏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 동시에 볼게요. 이게 델타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떤 날에 만기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롱텀으로 가지고 있을 사람이면은 it's okay.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롱텀이 아니라 하루 만에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 때나 좋을 때 팔면 되니까 그게 만기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근데 보통 이걸로 해서 계속 보유를 하면서 지속적인 인컴으로 가져가겠다 생각하면은 보통 한 45일 정도, 30에서 45일 그 정도 되는 기간을 일단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보면 좋아요. 그때 이제 수익률이 좀 크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델타를 보시면 이게 델타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델타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가격,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될 수 있는 확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0.39면 39%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언더레잉 스탁이 1불씩 올라갈 때마다 이 옵션이 올라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가격 같은 게 이게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 뭐 1.8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8이면은 1불 올라갈 때마다 0.39, 39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0불 곱해지니까 1불 올라갈 때마다 40불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델타를 보는 건데 이 커버드 컬을 할 때 델타는 30 정도로 하면은 그러니까 딱 개념이 그거예요. 30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나는 컬드아웃 돼서 스탁 다 팔아버리고 정리 다 끝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30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도 크니까 내가 받는 크레딧도 크죠. 근데 이 오라클이라는 거를 내가 롱텀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디비던드 받고 계속 롱텀으로 투자할 거다. 그런데 일종의 그 프로텍션 개념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델타를 20 이하로 가야 돼요.
10이면은 거의 될 확률이 적고요. 한 20 정도면은 콜드 아웃 될 확률이 한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걸로 하면 그래도 특별하게 뭐 이벤트가 있거나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콜드 아웃 될 확률이 별로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딱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워크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델타 20를 보잔 말이에요. 저는 그냥 콜드 아웃 때는 그걸 기준으로 보질 않고 일단 한 델타 20 정도를 봐서 요게 8월 뭐 20일이죠. 그럼 8월 20일 만기일에 이 옵션이 콜드 아웃 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95불. 그리고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얼마인가 딱 보면은 이렇게 되면 뭐 78전 정도는 받겠죠. 중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78 넣어봐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 일드가 0.93%예요. 그러면 상당히 요거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라클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옵션이 프라이스가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커버드 컬러는 조금 안 좋은 나한테는 좀 프로핏이 좀 적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동차 인슈어런스를 치면은 디덕터블이 엄청 센 거죠.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러면 나는 요럴 때는 이제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낮춰가지고 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러면은 난 어차피 이거 보유할 거 아니니까 델타 28짜리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92.5다. 그러면은 얘는 보니까 한 1.2는 받겠구나. 그럼 1.2 딱 들어가 보니까 오케이. 요 정도면은 보통 이제 좀 작은 프로텍션이지만 요 정도면 해보면 하네. 그래서 요렇게 딱 예를 들어서 정하고 그 다음에 대략 요걸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은 내가 프로핏이 얼마 정도 나올 거고 뭐 얼마 나올 거 이거를 딱 자동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보여요. 그러면 보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 이제 커버드 스탑 딱 들어가면 여기서 띵 누르면 이제 100쉐어 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뭐 100쉐어를 사든지 200쉐어를 사든지 300쉐어를 사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캐시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요거를 이제 오더를 넣기 전에 이제 프리뷰잖아요, 이게. 거기서 여기서 이제 요쪽 끝에 가서 라이트 클릭하면은 Analyze Trade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누르시면은 그래서 여기 리스크 프로파일을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차트가 쫙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에 내가 했던 플레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요거 초록색만 돼 있는 거 이제 그것만 켜서 보면 이제 요런 프로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오라클 커버드 컬을 이제 한 컨트랙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만약에 커버드 컬 아니면 주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커버드 컬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나의 프로핏은 요 경우에는 600불 정도에 딱 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하락으로 갈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향으로 갈 때는 잠깐만. 주가가 계속 상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뭐 문제 없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기일이 되고 만기일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컬드 아웃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만기일이 넘어간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 주식을 그냥 얘가 다 자동으로 팔아버려요. 스톡 브로커지에서. 근데 어떤 브로커지마다 달라요. 스탁이랑 옵션이랑 다시 같이 클로즈 해주는 데가 있고요. TD 아메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컬드 아웃을 한번 됐었는데 스탁만 그냥 자동으로 컬드 아웃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이 내가 마이너스 10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빨리 보시고 요거 다시 close to buy 해서 완전히 끝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계속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옵션 가격, 아니 주식 가격이 계속 하락으로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냐면은, 그럴 때는 딱 두 가지죠. 내가 여기서 주식을 팔고선 탈출을 할지, 아니면은 옵션을 빨리 클로즈를 하고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옵션을 다시 팔지, 그걸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초이스는 전체 이 보유 자체를 클로즈 해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스탁은 그냥 놔두고 이제 옵션만 다시 팔고, 아니 그냥 클로즈하고 또 다시 사는, 더 아래 걸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지금 이 커브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물타기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평균 단가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커버드 컬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큰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제 커브가 바뀌면서 계속 평균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언젠가는 또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업사이드 때 또 컬을 먼저 클로즈 해버리고 완전히 확실히 업사이드를 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컬을 다 팔아버리면은, 아니 클로즈를 하고 다 클로즈 투 바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핏 곡선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let it run 하고서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률이 딱 왔을 때 딱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렇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계속 업사이드 된 다음에 어느 순간 이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고점에 온 것 같다. 그러면 그 고점에 맞춰 가지고 커버드 컬을 고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델타 20이나 델타 30 되는 거를 또 딱 사. 그러면은 또 똑같은 거에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뭐 수십 개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한 세네 개만 큰 돈 모아가지고 집약적으로 뭐 100쉐어, 그러니까 뭐 쉐어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쉐어든지 200쉐어든지 300쉐어든지 이렇게 옵션으로 가능한 그런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수익 훨씬 더 높아요. 1년에 5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요걸 계산하면은 지금 수익 마진을 한 1.5%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5%를 일주일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셋업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요. 뿌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게 올라오는 그 뭐라죠? 싹이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것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5%씩 올라오게 잘 컨트롤만 하면 주식은 놔두고요. 요 옵션 컬 팔아가지고만 하는 거를 일주일에 1%만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2주죠. 그러면은 매번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70%만 3분의 1만 성공한다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한 30% 올라오죠. 그리고 주가도 올라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익률이 30%고 주가 성장률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는 큰 캐시는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캐시는 있고 주식을 그렇게 보유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크지는 않아. 그럴 때는 이제 secured put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트위터나 퍼스트 솔라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걸어 놨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멀리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딱 좋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보면은 이 델타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금요일 날 그때 아마 이게 한 50 정도 됐을 거예요. 68짜리를 샀는데 그때 이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델타가 높은 쪽으로 해서 풋을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델타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사질 수 있는 확률이랑 안 사질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하루 만에 제가 클립해서 올리기도 했지만 그냥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25%인 거예요. 저는 많이 살 생각은 없었어요. 한 컨트랙 10개만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뭐 업사이드만 타고선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85불 그냥 수익 되고선 클로즈 해버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케이 그럼 다음 주 요 정도 되니까 내가 요거를 이제 이게 매니지하는 방법이에요. 롤링이라는 거. 그러면 TD 어메리트레이드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요걸 라이트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롤링을 하면은 딱 이 메뉴가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팔았던 거를 클로즈를 하고 바이 투 클로즈가 되죠. 밑에 거. 그리고 새로운 거를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그러니까 뭐 지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주니까 그러면은 한 주만 더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한 주 거를 딱 다음 주 걸 보면 그 다음 주 걸 보면서 델타를 한 30짜리를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29짜리로 가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바꿀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64.5에 July 23에 64.5로 내가 이걸 선택을 하면 지금 내가 돈을 벌은 거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99전이 들어와요. 그러면 99전이면은 10개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돼요? 1불이라고 치면은 10개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100불이죠. 100불이라고 치면은 10개니까 1000불이죠. 1000불 크래시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펌을 하면 번 거 플러스 또 1000불의 크레딧을 이 트위터가 64불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롤링 하면서 나의 그 한 이 스탁을 계속 이렇게 주가를 올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제 맥시멈 프로핏이 되면 그때 다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지금도 순간 차익이 생기잖아요. 순간 차익 실현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인컴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요건 이해가 가시죠? 좀 헷갈리시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네. 이해 안 가요. 이해?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이해를 가게 해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Secured put은 왜 해요? 어, 여기 리밋이 없어요? 리밋? 아니 Secured put은 이거죠. 됐습니다. 근데 네. 그 하시기 전에 혹시 그 커버드 콜이랑 네. 시큐어드 풋의 대략적인 큰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개념을 일단 커버드 콜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념은 커버드 컬은 첫째 커버드 컬은 첫째 내가 주식을 미안해.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 어, 하얀색 네. 그 바탕화면만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이제. 네. 내가 주식을 소유한 주식을 파는 거.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수익 차트를 딱 보면 내가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프라이스고 아니 수익이고 이게 지로라면 그쵸? 내가 오늘 여기 샀으면은 주식이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나의 수익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좋아요. 올라갈 때는 막 해피야. 여기는.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내려가고선 유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유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유유 안 하려면. 해야죠. 풋옵션 살 것 같아요. 네 개. 풋옵션 사죠. 근데 풋옵션은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안 내려가고 딱 서 있어. 어, 그럼 풋옵션이 계속 밸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손실이 일어나고 또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하는 높죠. 게 이제 이 커버드 컬이라는 건데, 더블커. 네, 커버드 컬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지금 주가가 이게 100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100불인데 내가 103불짜리 스트라이크를 하는 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의 업사이드 한계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보면 업사이드 한계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업사이드 한계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다운사이드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주가가 103불보다 아래가 있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요 3불 차이에 대한 수익을 만기일에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주가가 내가 한 달을 보유했는데 100불에서 102불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커버드 컬을 일주일 단기로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주가에 상관없이 엑스트라 인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뭐 100불이 될 수도 있고 70불이 될 수도 있고 120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계속 판다는 거는 그럼 그 전에 거는 클로즈를 하고 계속 그렇죠. 파는 거예요? 예, 전에 건 클로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식 쉐어 100개당 One contract. 컨트랙트 하나 팔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여러 300개 있으면 한 3개 할 수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주식을 종류를 줄이되 할 때 항상 100개 단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시면은 이렇게 추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프로텍트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질 때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주식 가격이 계속 하락으로 간다. 그럼 재빠르게 얘는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크레딧을 다 100% 받을 수 있으니까 클로즈 해버리고 그 돈 다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내려갔으면은 그 내려간 거에 상대적으로 또 한 3% 정도 위에 있는 그 컬을 팔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또 떨어져. 그러면은 오케이 요거 해가지고 또 수익 생기고 또 잽싸게 또 팔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결국은 주가 자체가 계속 하락으로 가진 않잖아요. 언젠간 올라오잖아요. 내려가는 동안 계속 나는 그래도 조그만한 보상금을 계속 받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주가가 이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커버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셔가지고 더 높은 거를 또 커버컬을 따라가면서 트레일링을 하는 거죠. 커버컬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그냥 진짜로 주식을 담보로 나는 이런 사이사이 차액을 계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주식이 막 몇백 개 있어야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판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 100개 네. 기준으로 네. 컬 하나를 팔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이제 요게 이제 주식 주가가 요 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3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프리미엄이 이제 밸류가 적어지니까 나는 싸게 되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리미엄 크레딧 받은 게 뭐 100불이라고 치면 100불이 다 나한테 돌아오기 전에 한 뭐 15불쯤 남았을 때 그때 15불 주고 사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선 close to buy 하고 또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 거를 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exchange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클로즈 음. 하는 게 그 내가 그 익스파일 데이트 그 날짜가 돼야지만 클로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셔도 돼요. 그 전에도 클로즈 할 수 있어요. 내가 팔았는데. 그럼요. 그럼요. 어. 네. 네이키드 그냥 파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 대신 내 아. 주식을 담보로 파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아. 숏세일인 거죠. 숏세일. 만약에 컬을 팔았는데 내 돈도 없고 주식도 없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담보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테슬라 컬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테슬라 컬이 뭐 5천 불에다가 5만 불이죠. 5만 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만 불인데 얘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빌린 돈들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식이라는 게 100개가 있으면은 그 차액만 내가 커버를 하면 되니까 하게 해주죠. 브로커지에서. 브로커지에서 네이키드 컬 파는 거는 아마 돈 많이 있지 않으면 못하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은 그러니까 옵션은 만기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익률이 나오면 그때 그냥 정리하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으로 받았을 때는 보통 50% 이상 수익률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클로즈 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네이키드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빨리 그냥 포기하고 다음으로 무브온 하는 게 훨씬 손실률이 적어요. 왜냐면 기다리면은 주식은 회복이 되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되는 속도도 있지만 또 타임 디케이, 세타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회복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시면 돼요. 그럼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커버드 콜이 더 좋아요? 아니면은 그 시큐어 풋 같은 게 더 좋아요?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흐름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불 정도, 620불 정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80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 600 그러니까 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600 한 600이나 580짜리 풋을 자주 팔아요. 네. 그리고 자주 팔고 한 50%만 돼도 음, 그냥 클로즈하고 또 다음 거 팔아요. 네. 네. 그 대신 이제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600불이라 그러면은 6만 불 정도 캐시 그 마진이 있거나 현금 보유량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허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커버드 컬로 팔 경우에는 어떤 걸 커버드 컬로 팔면 좋냐면요. 애플 같은 건 어때요? 애플 같은 건 이제 커버드 컬로 팔면은 좋은 찬스가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애플은 보유해도 우리가 크게 걱정될 부분이 없잖아요.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이제 애플이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요 패런을 보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고 계속 갈 것 같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애플 커버드 컬을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다른 어카운트에 저는 애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애플 가지고 플레이를 안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략 오운을 할 거면은 한 40일 정도 있는 거에 해가지고 한 여기 딱 보니까 25델타나 30델, 17델타 요거를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100개를 팔고 내가 195불을 수익을 기대하고 할 건가? 그리고선 called out 될 리스크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120불만 내가 챙기고 계속 주식 킵하면서 120불, 120불, 120불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인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뭐 buy, covered call, covered stop 딱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커브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잠시만요. 왜 그렇게 나오지? 이게 아마 주말이라 이게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뭘 소리하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뭐 많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놓으면은 이제 이런 수익 커브가 나오죠. 그러면은 애플이 한 뭐 160불까지 갈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계속 그 아까 그 120불이든 190불이든 그 스윙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마다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챙기시고 애플 주식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45일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 45일째 거까지 기다렸는데 애플이 160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컬을 잽싸게 클로즈 해버리고 더 위에 있는 컬을 팔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컬 클로즈 되고 주식 컬더웨이 돼서 나는 1,500불 수익률로 해서 그냥 애플 이 주식 한 프로세스 끝내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만약에 근데 이게 그 중간에 콜드아웃이 되면요. 네. 주식이 팔리잖아요. 네. 그럼 팔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오늘 애플을 제가 140불에 샀는데 내일 만약에 내일 160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 네. 팔리는 거는 168. 160불에 팔리는 거예요? 예, 그날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딱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차이점 뭐냐면은 이 우리가 컬을 팔면은 그렇죠? 컬을 팔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컬을 팔아서 300불을 받았으면은 아니 300불을 주고 그렇죠? 300불을 크레딧을 받았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의 밸류가 올라가겠죠. 330불이 되든 350불이 되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또 밸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컬을 팔았을 때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나한테 수익률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또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틀 후에 갑자기 주가가 팍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요만큼 차이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요만큼 차이.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갔으면은 여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틀 뒤에 갑자기 팔렸다. 그러면 요만큼 수익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전체 다 봤을 때. 물론 수익이지만 그 컬 때문에 생기는 차액이 좀 손실이 되죠. 네. 그래서 이 프로파일 커브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월요일 날 갑자기 얘가 160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45일 후에 만료되는 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은 1,500불이 다 큰 그 수익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일 팔려버리면은 975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컬옵션 밸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컬을 팔았기 때문에 컬옵션 밸류가 죽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 차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수익이니까. 커버드 컬을 한다는 자체는 그냥 요 안에서 내가 그냥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그냥 끝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델타를 좀 낮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컬을 팔고 주식은 보유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정확한 방향성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커버드 콜을 해서 손해 보는 로스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때,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손실이 크겠죠. 이렇게 개파락이 그냥 팍 돼버렸을 때. 그러면은 그 커버드 컬에서 한 3% 정도 내가 인슈런스를 생각했는데 이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3% 이상 훨씬 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커버드 컬을 파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보다 주식이 더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번에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리커버 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다시 커버드 컬을 팔아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0%를 손실 본 거를 3%씩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션을 제가 팔아서 콜을 팔아서 이렇게 생기는 로스는 없는 거고 사실 로스는 주식이 이렇게 팍 떨어져서 주식의 그 밸류 때문에 생기는 로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로스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뭐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갭 하락이랑 그런 게 없는 그런 종목에서는 그렇게 큰 로스가 날 확률이 적죠. 그렇겠죠? 네. 네. 요 정도만 돼도 큰 로스 볼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빨리빨리 좋지만 따라가주면. 왜냐면 갭이 없으니까. 그렇죠? 떨어져도 하루에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따라준다면은 그럴 때 3% 떨어지면 벌써 나의 컬의 밸류가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팔은 컬에 대한 크레딧을 100%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또 무브온하고 그러면은 큰 손해 볼 게 없죠. 하지만 이제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속도가 3% 이상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갭이 생기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보험이 되는 거죠. 복잡하죠.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레버리지 같은 그 상품은 이 네. 커버드 콜로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리디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드 컬이랑 네이키드 풋이랑 같이 가야죠. 그렇죠. 왜냐면 3배니까. 네. 네, 컬로 받아줄 수 있는 거랑 물론 컬도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리퀴디티라 그러잖아요. 그게 작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SOX를 볼까? SOX를 보면은 얘는 그래도 좀 타이트한 편이네요. 얘는 좀 타이트한 편인데 타이트하지만 얘는 또 볼륨도 괜찮네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일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볼륨도 거의 없고 오픈 인터레스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리퀴디티도 별로 그러니까 요거 오픈 인터레스트랑 볼륨을 보면은 이게 리퀴디티가 없어요. 이건 거의. 그리고 이 스프레드도 좀 비교적 커요. 딴 거보다. 이런 거는 안 해야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첫째, 이게 가장 타이트한 게 좋고 BDS가 타이트한 게 좋고 오픈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볼륨이 많은 게 좋아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컨트랙 숫자, 소유하고 있는 컨트랙 숫자, 그리고 볼륨은 오늘 거래된 숫자. 그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인덱스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는 리퀴디티가 상당히 많아요. 볼륨도 많고 그다음에 요 스프레드도 비교적 타이트해요. 이거는 좀 주말이라 좀 이렇게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타이트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NDX나 그렇죠? 나스닥 이런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크다. 이것도 미니가 있어요. XND인가? XND 이런 거 좀 이렇게 싸죠. 이런 거 이거는 그래서 좀 볼륨이 적네요. 이런 거나 스파이나 뭐 그런 인덱스로 하면 좀 더 좋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타이트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뭐였죠? 그리고 FNGU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ETN이기 때문에. ETN은 우리가 이게 FNGU는 많이 하지만 ETN은 좀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고. 그리고 애플 같은 거는 괜찮아요. 애플 같은 거는 상당히 볼륨도 많고 오픈 인터레스트도 많고 이런 스프레드도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거가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좋고 그래요. 니오는요?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요. 한번 보죠.
일단은 이 볼륨이랑 오픈 인터레스트가 많은 게 좋은데 일단은 요거는 괜찮네요. 볼륨이랑 오픈 인터레스트는 많고 괜찮고 지금 네. 현재로. 근데 이게 항상 달라요. 그럼 현재로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델타가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결돼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니오 괜찮네요. 음. 이런 거를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이론은 진짜로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딱 질문해 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앤서리 좀 쉬울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음. 한번 프랙티스 해보려고 100개 쉐어를 사면은 뭐 중성주에서 사면은 괜찮나요? 뭐 APPS나 뭐 APPS. 그러니까 일단 펀더멘털이 좋은 프론티어나 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은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니까 좀 그러니까 결국에도 이거는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인컴 베이스로 만드는 결국 그게 가장 세이프하겠네요. 이거는 높은 데서 사면 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컴 베이스는 맞아요. 인컴 베이스는 많은데 언제 사느냐, 뭐 언제 사느냐가 더 좋냐,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런 개념을 갖고 컬을 맞춰가지고 클로즈하고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오픈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고. 근데 제가 말했을 때 이게 위에서 사면 좋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방향을 내가 좀 확신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훨씬 더 지금 사도 상관없겠구나 그러면 네, 풋으로 하면 되니까. 네. 푸드라기보다도 왜냐면은 그거죠. 저기 아까 애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죠. 훨씬 더 높겠죠.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컬을 팔면 컬을 팔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는 그런 모습 그런 거. 그 결국은 컬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커버드 컬을.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리고 secured 풋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저점에 왔을 때 사면 좋죠. secured 풋은. 그렇죠. 여기서 풋을 팔고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안 내려오니까 나는 주식은 살 필요 없고 풋 파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만 내가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secured 풋은 이런 어떤 업다운 있는 그런 사이클에서 다운일 때 사면은 나한테 득이 더 많고 커버드 컬은 주식도 사야 되지만 이제 컬을 팔을 때 고점일 때 팔면은 더 비싼 컬을 내가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득이 되죠. secured put은 주식을 같이 사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보증금을 내놓는다고 생각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커버드 컬은 내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파는 거고 보험을 사는 거죠. 그렇죠? 담보를 해서 보험을 사는 거고 그 대신 컬은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커버드 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고 이제 secured put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사지고 혹시 못 사지면은 그냥 순간 차익만 내가 계속 얻어가면서 하는 플레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범블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드 컬러 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게 고점인 것 같아. 그러면은 secured 풋으로 한 137 정도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림상 이렇게 했다가 137 바운스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지고 그래서 137로 내려와서 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컬을 이제 파는 거죠. 위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를 fear of fortune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팔고 아래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서 팔고 하는 거를 주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건들지 않고 옵션으로만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커버드 컬러 했을 때 컬드아웃 돼서 팔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종목이 좋다 그러면 바로 secured 풋으로
풋을 팔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종목만 계속해도 계속 돈을 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여러 종목 백화점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까먹고 저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까먹고 저기서 올라가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딱 지금 보셔가지고 가장 거래가 왕성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 그 펀더멘탈이 괜찮다는 얘기는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을 이렇게 줄여가지고만 하셔도 제 생각에는 투자하는데 재미도 있고 지속적인 인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을 홀드하고 있으면 그거는 장기 보유를 계속 나가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계속 우리한테 큰 성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텀리 말을 믿고 스파이를 440에 커버드 콜을 사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440짜리 딱 해가지고 작게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스파이는 좀 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언젠가는 지금 한참 고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스파이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죠. 스파이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끝에 한번 떨어질 것 같은 생각.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1%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델타 왜냐면 우리는 팔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자고요. 프리미엄도 많이 먹고 그러려면은 4,400은 조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죠. 일단은 438을 한번 보고 438을 보고 커버드스타 438을 보면은 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4381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동시에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438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40은 팔았네. 이거 이렇게 440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프로파일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해되시죠? 지금 너무 오버웨밍하지 않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440짜리를 하면은 여기가 보이는 건 이제 숫자가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프리미엄 가지고 다 컴펜세이션 돼서 에버리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440짜리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수익률이 한 500불 정도 되고 만약에 438짜리로 간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350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겠죠. 요런 차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정하는 거는 두 개의 차이가 결국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네요. 한 100불도 차이 안 나네요. 그러면 저라면은 요걸로 가겠네요. 450, 440. 제가 뭘 본 건지 아시죠?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페이하는 게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1불도 차이 안 나잖아요. 55전, 57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100개를 산다 그러면은 557불 차이니까 57불인데 수익률을 보면은 훨씬 더 50 그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하겠어요. 요걸로 해서 하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두 종류죠. S&P 500은 언젠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죠. 스파이는. 요번에 올해 연말에 470까지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를 해놓으신 동시에 여기다가 그냥 스탑 로스를 해서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래도 되죠. 그렇죠. 스탑 로스 435불에 그냥 걸어놔도 되는 거죠. 며칠 이렇게 올라간 후에. 그러면은 그냥 본전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떨어져봤다 뭐 여기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으로 추세를 보면은 그러면은 얼마 손해 보나요? 순간적으로는 1,000불 정도 다운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 못 견딜 만큼은 아니잖아요. 거기 계속 또 이 secured put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요거 팔고 그러면은 뭐 100불 정도씩 계속 컴펜세이트 되니까 그리고 또 S&P 올라오면 또 메이크업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으로 하면은 그냥 마음 걱정이 없어요. 그런 걸 잘 골라가지고 하시면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살 때는 다 커버컬로 시작을 하니까 시큐어 풋이나 커버컬로 딱 시작을 하니까 그러고선 나서 이제 컬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뭐 풋을 더 사거나 뭐 이렇게 모디파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잠깐 제가 헷갈리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커버콜을 사는 거는 네. 이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내려가면 제가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컬에 대해서 판 컬에 네. 대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스파이럴 지금 한 거는 440이잖아요. 그렇죠. 440보다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은 네. 제가 이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에서는 이익은 안 생기지만 컬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기죠. 주가에 대해서는 네, 네. 주가는 그 대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로파일에 나오는 거는 주가랑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컬 클로즈 하고 또 그 다음보다 좀 낮은 또 팔고 또 팔고 이제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네네. 이거 하기에는 땡글스wim이 가장 좋겠네요. 라빈훗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아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 플랫폼을 선택을 한 거고, 저도 익숙하고, 제가 이제 그 위블로 좀 도와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위블도 이렇게 안 돼요. 위블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위블도 이렇게 안 돼서 위블로 도와드리는 분은 제가 그 어카운트를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프로파일 다 정리한 다음에 그쪽 가서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타이밍상 조금 놓쳐가지고 한 뭐 몇십 불 잃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브로커 좀 옮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카운트 하나 더 파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저기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매니지 하실 수 있으시면은 뭐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매니지 하는 것도 그렇고 캐시 보유량도 그렇고 왜 캐시 보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마진이 지금 있으니까 마진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현금이 적다 그러면은 마진이 또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옵션 팔고 사고 할 때 그 저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현금 리퀴디티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돈을 내가 좀 컨트롤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막 5만 불만 넣어놓고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막 제한 사항이 많아져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넣고 하는 게 그러니까 스윙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현금을 충분히 넣어서 하시는 것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어카운트 따로 그다음에 장기 보유 종목 하는 것 따로. 근데 장기 보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보유도 100개 이상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다 커버컬로 하나씩 다 잡아 놓으세요. 델타 한 뭐 10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잘 관리만 하면 그냥 부수적으로 계속 거기도 엑스트라 그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당금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매달 아니면 매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롱텀한 거. 혹시 피델리티나 슈왑도 비슷한가요? 한 써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근데 슈왑은 그 TD랑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저도 피델리티 있는데 지금 옮길까 고민돼요. 네, 피델리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걔네는 그 뭐죠? 인포메이션은 네, 저 별로예요. 플랫폼은 좀 별로라는 걸 제가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슈왑이랑 같이 찰스 슈왑이랑 같이 머지가 돼가지고 아마 플랫폼을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TV가 제일 좋아요. 음. 써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TV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띵커스윙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TV에서 한 거니까. 예. 아, 근데 스페이스 조금 그냥 용돈 벌려고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떴나요? 내일 뜨나요? 뭐가요? Virgin Galactic. I think tomorrow. Tomorrow? 오케이. 그냥 많이도 아니야. 나 조금 조금 이제 한 몇백 불 그냥 소심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믿음은 없거든. 벌면 한 250불 벌게 해놨는데 벌써 마이너스네 이거는. 바깥 딱 해놓으셨네요. 네. 저녁에 한번 골프. 네, 하여튼 뭐 좀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 성민님은 옵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도 끄셨네.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예. 하여튼 자꾸 해보세요. 실질 돈으로 아니면은 이 페이퍼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놓으셔 보시고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감을 잡은 다음에 실전으로 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은 많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드 컬이나 시큐어 풋으로 하면은 나 오늘 못 사서 어떡하지? 오늘 못 팔아서 어떡하지? 그런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요. 아시겠죠? 바운더리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버블처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트레이드 하기가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주식만 안다 그러면은 트위터 업사이드니까 사야 돼. 그래가지고 트위터를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시큐어 풋으로 그냥 풋을 팔고 계속 이 프리미엄만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로 벌을 수 있는 지금 25%니까 전체를 번다 그러면은 1,000 얼마 벌어요. 근데 트위터를 가지고 1,000불을 벌라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거꾸로 역계산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트위터로 1,000불을 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불이 올라야 되죠. 그렇죠? 1,000불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72,000불이 캐시가 묶여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큐어 풋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카운트가 크니까 10개를 팔 수가 있게 얼라우를 해주니까 10개를 팔았어요. 그다음에 얘가 주가가 지금보다 계속만 올라가 주면 만기일까지 만기일도 요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때까지 되면 저는 그냥 1,000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거 보고 저도 똑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왜 안 팔렸을까요? 저 로빈후드에서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았나 보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제 어카운트를 까놓고 하니까 좀 설명하기가 쉽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드 에스크가 요거를 보시고선 그냥 30전이잖아요. 그러면 3불이잖아요. 컨트랙당. 그러니까 그거 손해 본다 생각하고 사야 될 때는 그냥 조금 큰 가격으로 사버리면 돼요. 네. 네.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왜 이게 안 되나. 그럴 때는 그냥 에스크 가격으로 그냥 사버리면 네. 팔아버리면 아니야 비드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 예. 80, 요 비드니까 파는 거니까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죠. 패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하신 거 리퀴디티? 있으세요? 스탁 말고? 스탁 말고? ETN? ETF? 그러니까 막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로 뭐 하신 거 있으세요? 뭐 naked cold나 아니면은 뭐 그건 어제 금요일 날 그거 했잖아요. 요거 그거 200주 삭구당이요? 그러면서 커버드 컬 했죠. 컬 하셨나? 네. 커버드 컬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딱 프로파일 나오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일단 벌써 수익 시작했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그냥 저는 계속 보유할 거 아니면 그냥 컬드아웃 해버릴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은행주는 다른 어카운트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모멘텀으로 지금 또 탐미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 분위기에 딱 사람들 하면 또 탁쫙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뭐 올해도 안 기다릴 수 있어요. 한 요 정도까지만 와도 한 110불? 110불? 뭐 한 114불? 그 정도만 오면은 그냥 처리해버릴 그런 생각하고선 시작한 거니까. 단기, 초단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12불 정도까지는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 프로핏 프로파일을 보면은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뭐 1,500불 정도 수익 생기면은 땡큐죠. 그로선 가는 거죠. 아니겠구나. 일찍 오면은 800불. 일찍 오면은 한 900불에서 800불. 이제 좀 늦게 오면은 이게 점점 올라가겠죠. 요 차이는 아시죠? 요 그린 컬러랑 퍼플 컬러. 퍼플 컬러는 그냥 as of today의 그 프로핏 곡선이고 요거는 이제 만기일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요 갭이 타임 디케이 때문에 생기는 갭이에요. 파스를 그 커버드 콜로 금요일 날 112불에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12불에 하신 건 여기 있잖아요. 124불이구나. 예, 예. 124불. 예. 아,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진짜 실질적으로 하니까. 페이퍼로 하니까 내가 페이퍼는 관리를 안 하니까 페이퍼로 뭐 할 때는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이렇게. 이거 지금 커버드 콜이 아니고 그냥 그걸로 사신 거죠? 커브드 컬. 커버드 콜이에요? 네. 보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요. 롱 스탑. 여기 STK가 스탁이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컬 숏한 거 2개. 만기일 요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24. 그다음에 그때 제가 받은 판 가격이 178불.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시면서 그냥 보험을 드시는구나. 바로 했죠. 예, 바로 했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나중에 하는 아, 거고요. 그냥 할 때 그냥 미리 계산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딱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요거 미리 딱딱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실제로 주식을 이렇게 살 때 이 네. 커버드 콜로 처음부터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은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바래요. 괜찮은 거네요.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담보로 대출 받는 네.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주식 담보로 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은 이 어떤 이런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비이클이고 결국 나는 수익은 옵션 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은 진짜로 많이 올라갔을 때 팔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 몸이라면은 그냥 옷만 갈아입히는 거예요. 옵션 가지고 옷만 벗었다 입혔다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사고 그리고 바로 커버드 콜로 팔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네. 동시에 해도 되고요. 동시에 해도 돼요? 네. 동시에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따로 사셔도 되고 동시에 하셔도 되고 그래요. 초이스가 있어요. 예, 이거 이렇게 팔면은 여기서 보면은 바이 할 때 커버드 컬 하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주식 사고 컬 파는 그런 세팅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식을 먼저 사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싱글로 해가지고 컬만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샀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벌써 10% 손해예요. 근데 더 이상 손해 못 보겠다. 그때 이제 컬을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10% 마이너스 된 데서부터 커버 컷 시작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selling call against my the equity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커버 컬이에요. 그걸 쉽게 해가지고 커버 컬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미아 같은 거는 사실 너무 싸가지고 별로 이거에 효과는 없을 거예요. 지금 되게 거의 바닥이잖아요. 네. 가격이 네.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러면 secured put을 해야 되는 건가요? secured put으로 해서 해고 만약에 사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거 보지 말고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만약에 수익 있으면 그 산 거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것도 괜찮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전에 거를 가지고 완전히 그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짧은 구간에서 정말로 그저 권투를 치면 잽잽잽잽잽잽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다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죠. 그게 이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옵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또아 씨가 잘하실 것 같아요. 하려고 햇산 요즘 바빠가지고 이게 이게 옵션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오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올해도 봐야 되고 또 빨리빨리 좀 반응도 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회사 이제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 이쪽이 더 전망이 높아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잠깐 쉬겠다 그래가지고 좀 쉬는 걸로 해놓긴 했는데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네. 왜 사람들은 이 커버드 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네. 두 가지. 첫째, 몰라요. 옵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둘째, 아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게 장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미아 같은 거는 100주 사기 쉽잖아요. 2,500불이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거 100주 살려면은 65,000불이 있어야 되고 또 벌써 200주를 살려면 12만 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옵션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옵션은 집 몇 채 날린 사람 많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섣불리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옵션 돈 날리죠. 만약에 네이키드로만 사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거 뭐 내일 다음 주에 올라갈 거야 그래가지고 네? 요거 샀어요. 1,700불 주고 근데 보면은 세타가 150불이에요. 얘는 1,700 주고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하루에 무조건 150불씩 빠져버려요. 아니 그리고 또 1불만 떨어져도 50불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하루 지나고 1불 떨어지면 200불 떨어져 버려요. 막 그런 식으로 훅훅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키드를 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왜 옵션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단지 네이키드를 사가지고 크게 업사이드로 돈 번다는 그거 생각만 하니까 투기적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옵션은 겁나서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 이게 겁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옵션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바깥에 차가 위험해서 너 운전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 그거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 야 너는 지금 생명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으니까 나가서 자동차 실컷 몰다가 부시고 들어와. 그래도 우린 돈 다시 보상받을 수 있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이 옵션 좀 편해지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옵션 뭐 편해지는 거? 한 6년 걸릴 것 같아요. 한 1, 2년 걸리고요. 한 10만 불쯤 잃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잃어요. 제가 지금 다 알려주잖아요. 제가 잃은 만큼 안 잃게 하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알려줘, 감사해요. 예, 아무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저도 네이키드로 했어요. 테슬라랑 보잉 같은 거. 하루에 오, 2만 불도 버는데 하루에 10만 불도 날라가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쪼잔한 것 같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1전, 2전 가지고 고민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제가 좀 겸손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옵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옵션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지만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주식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워리어가 갑옷 안 입으면은 한 방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옵션으로 아래 위를 이렇게 커버하는 식으로 하면 보호가 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전문가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 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진짜로 전업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테디한 인컴이 나오거든요. 인컴을 주식을 팔아가지고 인컴을 벌려고 그러지 말고 옵션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그거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게 컨셉 자체를 바꾸시면 돼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저 8시에 또 상담이 있어가지고. 질문,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종료하고요.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오라클 옵션을 9월 17일자를 사놓은 게 있어요. 네. 테스트로 하나 사놨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9월 17일 만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네. 옵션을 살 때는 72불 50전. 그러면 지금 수익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만기일이랑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 자기 보면은 수익이 몇 %가 들어왔나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일단은 너무 그리드해지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롤링이라 그러거든요. 롤링. 뭐냐면은 설명을 못하겠네. 롤링이. 하여튼 72.5불이라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얘를 팔고,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롤링이라 그러면은 얘를 팔고 다른 거를 사는 게 롤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라클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생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오라클이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그러면 주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20% 벌었는데 10% 떨어졌다가 다시 10% 올라오면 본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되지만 옵션은 지금 올라와 있는 데서 10% 떨어졌다가 다시 10% 올라왔을 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수익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레코멘드하는 거는 일단은 수익률 꽤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000불은 하나 사셨으면 1000불은 나왔을 거예요, 수익률이.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클로즈 하셔서 수익 챙기시고 뭐 좋은 거 하나 사시든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차트도 좀 보셔야 돼요. 오라클이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파셨으면 해요. 그리고서 네. 지금 만약에 안 파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지금은 만기일이 멀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게 시간 하루에 얼마씩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영향은 없어요. 지금은 뭐 하루에 일전씩만 소모가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면 얘가 또 100불씩 떨어져 버려요. 1불 떨어질 때.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1불 떨어지면 100불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그냥 지금 있는 레인지에서 딱 파시고 기분 좋게 딱 끝나시고 그다음에 무브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옵션은 수익률이 50% 이상 내면 팔아도 잘하신 거예요. 보통 50에서 80%를 타겟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기가 좀 컨저버티브 하면 50%, 좀 어그레시브 하면 80%.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50% 어.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네요. 욕심내지 마세요. 주식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 저도 그래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본 적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거 제가 숏을 몇 번 했잖아요. 숏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한 200불만 벌어도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 프라핏 네. 2,000불이에요. 근데 200불만 딱 나와도 팔아버려요. 저 때 아마존 같은 경우도 3,800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 했는데 지금 놔뒀으면 저 한 5만 불쯤 벌었을 텐데 그거 미리 클로즈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그때 한번 팍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너무 자신이 없을 때는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너무 뭐라 그럴까 크게 벌려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50%에서 80%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마이너스 났을 때 50%면은 그냥 정리하고 다음 거. 옵션은 절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게 힘들어요. 50%까지 빠지면은. 그거는 정말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은 10개 뿌려가지고 한 7개 이긴다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욕심내지 마세요. 주식 절대로 욕심내면은 손해봅니다. 특히 옵션은 그래요. 만기일 전에 충분히 수익 나오면은 끝내고 move on. 그리고 롤오버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롤오버 한다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에 원자재 많이 올라갈 때는 미리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인더머니로 들어간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롤을 하면은 뭐냐면은 개념적으로는 얘를 팔고 내가 선택한 다른 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팔고 요걸 다시 사면은 요 차익이 200불, 2000불이 2만 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를 요 같은 만기일 안에서도 바꿔줄 수 있지만 그러면 차액 실현을 하는 거죠. 차액 실현을 안 해놓으면 그게 내 돈이 안 돼요. 그냥 숫자로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화를 시켜 놓으셔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 때는 차액 실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만기일이 먼 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만기일이 좀 가까워 왔다 그러면은 롤을 하실 때 다음 만기일 주기에 있는 거로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다시 사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게 롤이 가능한 거예요? 네. 팔지 않고? 예, TD 아메리트레이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어디 있나? 요거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 클릭 하잖아요. 요 빨간 데에서 그러면 create roll over 네. 딱 가면 네. 여기서 여기 딱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도 바꿀 수 있고 그 네. 다음에 만기일도 바꿀 수 있고 네. 해가지고 오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은 내 수익이 되고 다시 나는 새로운 옵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개념을 잘 쓰셔야지 이게 매니지가 되죠. 주식처럼 생각해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내 돈 안 돼요. 전 만기일 되면 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만기일 돼서 사실 계획으로 옵션을 하신다면은요, 컬을 사지 말고 풋을 파세요. 네. 그러면은 돈을 벌 찬스가 더 많아요. 나는 주식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낮은 가격까지 오지 않았을 때 이 풋을 판 크레딧이 계속 내 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 저는 풋은 잘 몰라요. 무서워서 못해, 풋은. 아니 풋을 사는 게 아니라 풋을 파는 거라니까요. 아, 풋을 판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파스 같은 거 델타 30에 있는 거를 풋을 팔아요. 100불짜리. 그러니까 지금 파스가 108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00불짜리를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100불까지 안 내려오면은 나는 450불 그냥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팔고 그러면 계속 나는 450불 주식 살 때까지 파는 거고 얘가 덜컹해서 100까지 왔다 그러면은 지금 108불 하던 거에 사는 게 아니라 100불에 나는 기다렸다가 100불에 사는 거죠. 그리고 100불까지 내려올 때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요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트위터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트위터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트위터를 68불에 나는 사고 싶게 기다리면서 계속 트위터로 1000불씩 벌어가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다음 네, 스케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네, 또 질문 네. 있으면 하시고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